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이어서 증시 플러스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네.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핫한 요즘에 또 백신과 관련해서 또 백신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굉장히 또 이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한 또 특수를 노리고 있는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먼저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10억 용량 생산 백신 허브 대나 관련주 이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4시경, 그러니까 네. 장마감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의약품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른 출혈 물량이 오늘 아침에 조금 나오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의료나 뭐 의약품 이쪽 부분에서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로이터 기사 안에서는 한미약품하고 큐라티스라는 회사를 지적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미약품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큐라티스는 아니죠. 네, 큐라티스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큐라티스를 찝은 점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약품이야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약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생산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뭐 한미약품이야 그래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네. 큐라티스는 일단은 생산 공정도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공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이터 보도로는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 mRNA 백신의 10억 회분 정도를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팩트인지 추측인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죠.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줬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만약에 10억 회분을 생산을 한다면은 어떤 기업이 관련 기업이냐 이걸 놓고 지금 증권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뭐 기사에서는 뭐 두 가지를 추천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또 기업들을 나열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예. 서린바이오, 이현제약, 아미노로직스, 녹십자, 파미셀, 한미사이언스, 엔지캠 생명과학, 올리페드, 셀루메드, 진원생명과학, 한미약품, 올릭스, 엑스티팜, 신풍제약,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북강약품, 셀트리온까지. 이걸 로이터 통신이 지적한 건 아니죠, 이 회사들을. 그건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로이터 로이터 통신을 제가 통신에서는 봤는데 아니고요. 네. 네. 로이터 통신의 이제 기사를 가져온 우리나라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터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mRNA 백신 관련주다 그러면서 지금 나열된 이 주식들의 주가가 올랐다. 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미약품이야 어차피 로이터가 지목을 했으니 그래서 치더라도 네. 한미약품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이 서린바이오나 이 회사들이 하나하나 좀 짚어보시죠. 어떤가요? 네. 한번 이제 제가 그래서 또 엄청난 양의 해안선 그래프를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뭐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한미약품을 네. 보시면 사실은 한미약품이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최근 뭐 2016년부터 계속 바닷물에 잠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뉴스와 함께 어제 굉장히 이 하단을 높여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막 이제 해안선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그런가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별로 많이 못 올랐네요. 네,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이렇게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르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한미약품이 다른 약품들이 너무 많고 첫 네.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문화보다는 좀 이렇게 약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슈에서는 빠져 있던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 때 큰 힘을 못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약국에 가시면 제일 문 앞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약품들이 한미약품 맞습니다. 네, 네. 제품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생산 품목이 뭐 있죠? 한미약품. 감기약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막 딱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미약품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로이터 통신의 말대로 한미약품이 이제 수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급격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또 굉장히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확실한 호재가 아니라면 사실은 한미약품은 들어가는 게 옳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네. 한미약품 제가 이제 약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런 이제 소식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한미약품만이 이런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네. 즉시 생산이 가능한 이제 뭐라 그러죠? 이 백신 개발 업체 중에서 생산 라인이 가능한 곳이다 유일하게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쪽에 이미 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강승민 전문가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빨리 팔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번 이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네.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금 로이터 통신을 봤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을 봐도 사실은 지금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아예 지금 외신이 나와 있죠. 지금 로이터 통신 기사고요. 위에서부터 조금 한번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기사 자체는 로이터 통신이라고 해도 서울에서 기사를 내보냈고요. 어제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기성 앵커님이 이미 확인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South Korea is in talks with mRNA vaccine makers, including Pfizer and Moderna, to produce COVID-19 shots라고 해가지고 아까 지금 강승민 전문가가 가져온 내용, 그 내용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사이언스, 그죠? 그다음에 한미 약품까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큐라티스. 네, 큐라티스. 네, 같이 함께. 근데 이제 여기 한미 파마스유티컬스 해가지고 128940 그리고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안선 그래프를 통해서 왜 그런지 함께 좀 다시 주가랑 또 향후 전망을 좀 한번 들어보죠. 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미약품입니다. 왜냐하면 그전 같은 경우 이제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주로 판매를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내과, 이비인후과에 잘 가지 갈 않게 일이 되고 없었죠. 네, 네, 감기도 맞아요. 잘 안 걸린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네. 소형 약품들이 팔리지 않게 되면서 공장도 멈추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작년에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로이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미약품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이 공장들을 바로 돌릴 수 있다면 굉장히 발빠른 시일 내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약품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기업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확실하게 생산을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안선 안에 있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상방 라인을 좀 주시해서 볼 게 있는데 하방 라인을 높이고는 있지만 상방 라인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안선 라인 정도로 수렴을 하는 그런 그래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의 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았네요. 매출도 네.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는데 금년 3월에는 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미약품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번에 좀 이 가슴 아래를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오면 참 좋겠다. 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서린바이오입니다. 네. 사실은 서린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보시면 어제 껑충 올랐습니다. 사실은 올 초부터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서린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지난 2월, 3월에 이미 한 차례 폭등한 그런 그래프가 있었고 어제자에도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본다면 정말 다시 없을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전고점인 16,000원 라인을 지금 뚫으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도 2016년부터 거의 5년간 해안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펀더멘탈은 어떻습니까? 저 mRNA 백신 관련해서 뭔가 기술이 있습니까? 서린바이오가 그래도 그 중에는 제일 기술이 있는 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주식 상승에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나 그저께 상승분에 비하면 네. 조금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출회 물량을 내놓으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린바이오가 굉장히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지금 따라 했습니다.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어제 많이 오르니까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다 두들겨 팼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네.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줬는데요. 이렇게 빠질 때 사실은 한 번 또 들어갈 기회가 생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을 한번 보시면 네. 다음 이현제약입니다. 거 이현제약. 이현제약이요. 네, 이현제약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 이현제약 혹시 정치 테마주 아닌가요? 정치 테마주에 속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만큼 기술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네. 테마주로 분리가 되면서 해안선을 벗어났고요. 사실은 해안선을 벗어난 것까지는 뭐 그래 정치 테마주니까 가능하겠지라고 했지만 그저께와 어저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보면 올해 뭐 4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미 3배 정도 오른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현제약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많이 부담스럽네. 네, 주가만 했죠. 본다면. 그렇죠. 네. 주가만 본다면 그리고 거의 아니 뭐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요. 사이즈가 작은 기업인데 이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1년 같습니다. 매출이 뭐 1,000억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여성 그렇죠. 대표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순옥 대표님이신데 여성 대표님이 하시는데 어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분에 또 엮여 있는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원래는 정치 테마주를 절대 가져오지 않는데요. 네 어느 분하고 엮여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저기 얘기들이 많습니다. 윤석열과도 조금 엮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사실은 뭐 성씨만 같아도 요새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현제약이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지금 기대감만큼 한번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근데 뭐 있습니다. 기사들 나온 것 보니까 mRNA 백신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데가 이현제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확인되고 쓴 기사인지 이게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냥, 한번 쓴 기사인지 이 부분은 그런 좀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완제 생산이 가능하고 완제 생산을 위탁을 받는다면 상승 동력이 생기는 건 사실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린바이오, 한미제약 그리고 이현제약까지가 네. 지금 당장 바로 mRNA 제약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사들에 속합니다. 보니까 한미약품하고 이현제약은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서린바이오는 그 어떤 합성 물질에 있어서 좀 기술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 것들도 거론이 될 만큼 무슨 기술적인 베이스나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나?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 그래프를 보셔도 나머지 그룹들은 조금 어렵다 한번 이런 보시죠.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미노로직스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직스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 뭐 2021년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뭐 바닷물을 넘나들면서 고초를 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미노로직스라는 회사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을 때 그렇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는 아직 50% 정도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이슈가 만약에 꺼진다면 바로 또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즈도 너무 작네요. 매출이 뭐 200억도 안 되는 회사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에 소개된 바로는 이 회사의 소개가 원료 의약품 유통
네. 아미노산 그리고 IT 사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응급의학회 쪽에 또 네. 행사 쪽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 분야 분들하고 또 이제 생산 공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쪽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왜 나왔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한 게 그 유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제약 쪽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마도 뭐 미팅을 진행을 했거나 네. mRNA 백신에 관련해서 유통 뭐 하시는 유통사들이 제약 유통사나 아니면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팅만 진행을 해도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엮인 게 아닐까 그러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하면서 약간의 주가 그런 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100% 확신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과 관련해서 뛰어들기에는 네. 좀 무리가 어려움이 있다. 있습니다. 있죠. 리스크가 있어요. 봐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넘어가 네, 보시죠. 테마주에 잠시 편승하기에는 괜찮지만 그렇죠. 이거를 장기 보유하거나 따라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출회 물량이 쏟아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조심해야 될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녹십자는 녹십자는 네 그래도 회사가 회사는 탄탄하죠. 탄탄하지만 네. 최근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네. 출해 물량이 이제 출회 물량이 네.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아주 조금 눈곱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녹십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뭐 현황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는 녹십자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뭐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요. 네. 네, 녹십자 뭐 그동안 뭐 셀트리온과 함께 뭐 괜찮은 연초에 많이 기업이다. 올랐다가 네, 빠졌네요. 이런 느낌이 녹십자는 있었지만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혈장 치료제 가지고 한참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슈가 이제 사라지자마자 엄청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나요? 네. 있어서 예. 지금 뭐 올해 거의 뭐 작년의 상승분의 반 정도를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상승하기까지는 2번 정도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면서 W 그래프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이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녹십자 역시 지금 들어가시면 굉장히 손해 볼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입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가끔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이 들어갈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제발 그런 거에 현혹되셔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해안선 물 밖에 있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신뢰도가 올라가고 계시는 우리 강수민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그다음 파미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파미셀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W 그림을 그려가는 와중에 있는 회사고요. 네. 사실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조그마한 회사들 중에는 파미셀이 그래도 약간 느낌이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파미셀. 네. 파미셀도 2018년에 한번 상승을 하고 작년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해안선 안에서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괜찮다는 거는 완전 괜찮지는 않은가 봐요. 완전 괜찮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미셀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게 파미셀 화장품을 제가 써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연히 이렇게 미용실에서 써봤나 그랬는데 화장품은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줄기세포 관련한 화장품인데 써본 결과 제가 즉각적인 효과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골프 치러 갔을 때 캐디분이 또 이거를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추천하길래 제가 이거 너무 좋다고 또 호응을 맞장구를 쳐줬는데 네. 이건 언제 상장하니? 라고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상장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네네.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상장을 했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이제 좀 그 이후에는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네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만약에 강수미 전문가가 이제 괜찮다고 하면 파미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화장품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파미셀이 네. mRNA 백신의 원료 물질 중에 하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네요. 네, 이미 그런가요? 공급을 하고 네. 있고요.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되게 좋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은 올해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줄기세포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고 사실 어디에 줄기세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화장품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화장품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화장품을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이미 원료를 납품하고 있고요. 원료를 납품하고 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굉장히 원료를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산을 하게 된다. 뭐 네. 한미에서 생산을 하든 다른 회사에서 생산을 하든 원료 납품에 있어서 강자로 들어갈 그런 뭐 가능성이 그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있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뭐 네. 한미약품하고 같이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봐도 되는데요. 한미사이언스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한 이제 2015년도에 엄청 떴던 맞습니다. 종목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합니다. 엄청 네. 떴는데 그 다음에 쭉 계속 바닷물에서 놀다가 네. 이제 잠깐 숨을 다시. 트는 그런 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사이언스도 뭐 추세선을 보면 가격을 높이고는 있지만 현재는 들어갈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한미사이언스보다는 한미제약에 들어가시는 게 이슈가 있다면 훨씬 더 추천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보다는 한미제약. 한미제약이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이제 사실은 뭐 더 깊이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볼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다 가지고 오시면 나중에 어떤 거 보여주시려고 깊이 들어가나요? 네.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다 네. 훑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네, 말씀드리기- 오늘 속독을 하는 날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네, 네. 이번에 이제 이슈에 조금 상승했는데 이 조금 상승한 게 바로 해안선에 부딪히는 그런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바다에 쓸릴 수 있는 네. 파도에. 네. 파도에 그냥 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엔지캠 그래프를 생명과학. 보여주고 처음 있기 때문에. 들어보는 기사를 종목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네. 무슨 이 mRNA 백신의 권위자를 영입했다. 네. 뭐 그런 기사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이제 기회를 가지고 도약해 보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주가가 뭐 한 2만 원 정도 오르더라도 계속 해안선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확실한 네. 이슈가 아니면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또 빠르게 이 올리패스라는 기업도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추천 그런 종목에 떴던데요. 네. 이번 이슈로 5천 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뭐 시가가 12,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뭐 동전주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네, 워낙 작은 주여서 앞으로의 호재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이런 작은 회사에 이걸 맡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그렇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 자체로 놓고 본다면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뭐 잠깐 정도 단타의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기업들처럼 확실하게 어떤 mRNA 백신이 위탁 생산됐을 때 수혜를 볼 종목.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보니까 mRNA 백신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 한다. 기술 네. 개발한다더라 할 움직임이라더라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겁니다.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쭉 종목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정리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셀로메드인데요. 이 종목은 절대 네, 눈에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셀프한테 좋게 봤었는데 아닌가 보죠. 왜 그렇죠? 보시면- 궁금하면서 그래요. 어디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안선 안에만 있는 그런 아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근데 조금 굉장히 자주 눈에 익은 종목이에요. 네, 셀럽메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아 이유가 근데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안선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푹 잠수되어 있는 셀럽메드. 그래서 네, 딱 한 번 이제 네, 잠깐 해안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거북이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뭐 거의 해양에 그냥 네, 사는 정도로 네.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지금 들어가시기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정말이 가능성 없어. 뭐 네. 이러는데 툭 하고 한번 그렇죠.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물질을 개발해 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뭐 알고 있는 거는 들어가 봤자 별로 못 먹고 맞습니다. 뭐 이런 그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약주는 저는 건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포트폴리오에 한 개 정도 그냥 평생 두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느낌이고 많은 이런 세력들이 약간의 기사만 가지고도 이 회사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 관심 가지고 싶으면 한 주 정도 이렇게 담고 있다가 네. 셀트리온 정도? 네. 센트리온이요? 아니 저 센트리온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제가 그 전에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한창 제가 그랬거든요. 저거 사기라고 제가 막 맨날 그랬어요. 저거 사기야, 네. 사기야, 절대 사지 마요. 막 이랬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주식은 뭐 꼭 뭐가 받쳐줘야 되고 막 그런다기보다도 이제 수급 들어오고, 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받고, 뭐 이제 테마도 타고 막 이런 게 있으면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각광을 받는 시기고 이러면 또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김기성 앵커님 말씀처럼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뭐 쿠팡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네, 뭐 솔직히 맨날 마이너스 치는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요. 또 내 뒤로 또 받쳐주시는 든든한 분이 계시면 또 끝까지 가는 곳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나의 믿음이 있다 이러면 이제 네,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네,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닌 이상 좀 네, 다시 한번은 네,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에만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네. 지원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무려 17년 전에 역대 고점을 찍었는데요. 아이고. 네, 그동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차트가 네, 차트가 상사를 찔릴 것 같은. 그렇죠. 이 갑자기 첨탑을 하나 또 세워두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상승이 사실은 진원생명과학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을 때도 엄청나게 올랐고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출애 물량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오셨을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셀트리온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희 시청자분도 이거에 믿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네네. 일단 그거보단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주 다행이다. 강력하게 또. 네네. 근데 지금 찍고 조금 내려오기는 했죠. 네, 49,000원 워낙 선인데.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각도가 거의 90도입니다. 네. 네, 이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압축시켜놔서 좀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이렇게 길게 늘려도 거의 8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시간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56,600원까지 찍고 네. 지금 이제 좀 내려와서 49,700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기업의 뭐 적정 주가를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45,000원 정도가 맞지 않나. 그렇지만 이 호재를 타고 올라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이런 줄기세포 쪽이나 mRNA 백신 쪽으로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항미약품입니다. 드디어 한미약품 또. 네. 드디어 한미약품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추세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살짝 고개를 내밀었지만 이 위 상단도 올리고 있고 아래 하단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 호재가 터진다면 굉장히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오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뭐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호재를 탄다면 한 번 더 바닷물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미약품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이유가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린 이유는 네. 한미약품은 이제 가장 처음 거론이 됐던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거론이 됐던 호재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이제 자연성 그래프를 갖고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셔서 그러면 저희 지인분들이 이거 정말 오래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희 심지어 저랑 친한 제가 맨날 가는 약국의 약사님도 이걸 들고 계세요. 그렇군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대신 여쭤보고 싶어요. 한미약품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보유를 팬데믹이 하셔야 될지 아니면 지금 팔기에는 제가 지금 볼 때는 팔기는 아깝습니다.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요번에 상승이 좀 괜찮기 때문에
요 상승 흐름을 타고 한 번 더 지켜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셔도. 그래도 네네. 뭐 역사적 고점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어렵습니다. 역사적 고점으로 사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그분은 고점을 찍는데 뭐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지금 뭐 어떻게 고점에서 해야 반 될지. 이상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점을 만약에 다시 찾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강산이 변하는 시간을 기다리시. 어떡해. 근데 뭐 5년 전에 찍은 고점을 가지고 지금 주가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5년 전은 아니었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아니면 연초 아니면 일단 코로나 터진 시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수민 전문가님? 제가 볼 때는 55만 원 라인까지는 회복할 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사님 조금 시간이 들으셨죠?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mRNA 백신을 갖다 위탁 생산한다면 그 가격들을 쉽게 갈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팬데믹이 끝나고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그 가격 정도는 갈 수 있는 회복을. 기업이고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의 해안을 믿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게 문제죠. 시간의 문제다. 네.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시간이 버티시기를. 참 맞습니다. 그다음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최근에 나온 기업이 올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올릭스요? 네. 근데 이 상승 추세선을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전고점을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에 찍었는데요. 최고가 6만 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지금도 5만 원이 살짝 넘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재가 있지 않더라도 이번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뭐 단순히 단타 정도로도 들어가지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릭스라는 기업은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재무제표나 이거는 정말 엉망 형편이 없습니다. 네. 이게 네. 정말로 드림으로 가능성을 보고 네.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올릭스 거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죠? 49,450원? 49,450원. 이렇게 저렴한 주가는 아니네요. 저렴한 주가는 아닌데 네. 또 상당히 어떻게 많이 보세요?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점을 보시면 사실은 네. 9,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저점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점을 쭉 올리면서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는 건 약간 힘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올릭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네. 추가의 뭐 상승 여력이나 뭐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요. 이 네. 회사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계속해서 좋은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이 성장 라인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네. 기업인데 그게 네. 아직은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은 안고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재무제표나 이걸로 봐가지고 mRNA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호재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mRNA 관련한 또 종목에 대해서 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수민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